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본인이 어떠한 투자 수준의 레벨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깡락입니다. 깡깡. 지난 영상에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투자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자별 추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과 코인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본인의 투자 레벨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경제 분석, 기업 분석, 종목 분석, 투자 분석, 차트 분석으로 구분하였고요. 분석 능력에 따라 투자 초고수, 고수, 중수, 하수로 나눠 보았습니다. 경제 분석은 금리, 채권, 유가 등 거시경제와 관련된 지표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업 분석은 재무제표, 실적, 부채 등 분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종목 분석은 PER, PBR 분석 등이 있겠고요. 투자 분석은 현재 어느 섹터가 유망 있고 어느 섹터가 흐름이 좋지 않은지 등입니다. 차트 분석은 말 그대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등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밑에 보시면 5개 모두 해당하면 투자 초고수, 4개가 해당하면 고수, 이런 식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이를 통해 본인의 투자 레벨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 투자 성향 파악하기입니다. 간단하게 1년 이하의 투자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공격형, 1년 이상의 투자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전형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물론 중립형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도 반드시 계실 텐데요.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격형과 안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투자 성향 파악까지 끝나셨다면 종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초고수이신 분들 중에서 공격형은 성장주, 테마주 투자가 본인의 성향과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형은 우량주, 가치주, 성장주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고수이신 분들은 초고수의 투자 성향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수부터는 공격형이더라도 테마주는 건들지 마시고요. 성장주 투자만 추천드립니다. 안전형은 우량주와 가치주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하수이신 분들의 경우 공격형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량주와 가치주, 이 두 가지 투자로 안전하게 투자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공격형 투자자 성향이더라도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안전형 투자자 성향의 경우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단기 수익이 낮더라도 조바심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본인의 생각과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일하거나 자만심, 게으름 금지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빚내서 투자, 즉 비투는 절대 금지이고요. 투자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현재 급한 돈이나 당장 어디 사용할 돈, 이런 것까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복구나 회복이 빠릅니다. 다음은 과도한 욕심 줄이기입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너무 큰 돈만을 벌기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욕심 속에서 꾸준한 익절, 꾸준한 우상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고수일지라도 테마주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되도록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 아무리 투자 고수이더라도 세력한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테마주는 언제 반등하고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력의 마음이죠. 내가 고수이더라도 그것을 예측을 하거나 그만큼의 자본을 가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환율,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기업의 재무제표, 실적 등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 주식은 좋은 종목이면 틀림이 없지만 현재 해당 국가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거나 또는 국가 부도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밑으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상황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환차손, 환율에 대한 분석 능력도 뛰어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환율 1000원일 때 100만원치의 해외 주식을 샀습니다. 현재 환율이 1300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식이 0%의 수익이더라도 환차손으로 30%의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환율 1300원일 때 100만원치의 해외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율이 1000원이 되었을 경우 이 주식이 뭐 2%, 3%의 반등이 있더라도 환차손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의 투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분석 윤영을 통해서 내가 언제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 타이밍을 캐치하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인도 첫 번째 본인의 투자 레벨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 주식의 투자 레벨 파악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의 투자 성향 파악하기인데요. 여기선 질문을 잠시 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 본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보다 알트코인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 알트코인 중에서도 김치코인, 흔히 말하는 한국 기업이 개발한 코인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 현물 거래보다는 선물 거래와 병행 또는 선물 거래를 더 우선시한다. 다음, 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 레버리지는 최소 5배 이상으로 설정을 한다. 마지막, 상승이 최소 10% 이상 나오는 코인 거래를 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았고요. 한 개 이상에 해당된다. 공격형이시고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안전형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투자 초고수에서 공격형은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잡 알트코인, 선물 거래 모두 하셔도 되겠죠. 안전형은 잡 알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고수이신 분들은 잡 알트코인을 제외하고 공격형과 안전형 모두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중후부터는 조금 제한적으로 바뀝니다. 공격형은 비트코인과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안전형은 비트코인만 하셔야 됩니다. 특히 투자 중수에서 선물 거래는 다른 거는 건들지 마시고요.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수이신 분들은요. 다른 것들은 보실 필요 없고요. 비트코인만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아직 코인 시장 자체가 성장 중이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수이시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한 것일까요? 반도체, 전자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국내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성과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것이겠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코인 시장에서 해당 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은 알고 투자를 하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소액으로 현물 거래를 최소 100번 이상 경험하고 그 결과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시작을 하셔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현물 거래를 100번, 200번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총 수익이 오른 상황이다. 총 내 자산이 우상향을 했다. 그러면 선물 거래를 조심스럽게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경험을 했는데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이거나 내 자산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현재 마이너스를 본 것을 선물 거래를 통해서 만회를 하고자 진입을 하시는 것이라면은 저는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신 분들은 열의 9은 대부분 선물 거래를 통해서 더욱 큰 손실을 보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현물 거래로 최대한 안전한 경험을 쌓고 충분하게 내가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선물 거래를 진입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또한 로픈 레버리지를 통해 자극적인 선물 거래하는 방송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거래소로부터 레퍼럴 등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고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께 보다 큰 재미를 드리기 위해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재미를 보여줄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내 돈을 불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투자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악재가 있는 코인임에도 상패빈 등 특정한 폭등을 기대하고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게 있죠. 어떤 악재가 있거나 투자 유의가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또는 상패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상패 전에 반등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상패 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것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결과는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악재가 쌓여가는 코인에는 이런 특정한 폭등을 기대하고 투자하셨다가는 큰 손실을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코인에 비해 수익이 낮더라도 주식 대비 좋은 수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5% 수익을 보고 있는데 다른 메이저 알트나 잡알트가 20%, 30%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식보다 더욱 큰 수익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명심을 해야 되고요. 조바심을 내지 않고 이 5% 수익도 나한테는 충분한 수익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무한 신뢰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많은 코인이 생겨나고 사라지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총 기준으로 상위 50위 안에 있는 코인 위주들로 거래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고 수많은 코인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위 50위 안에 있는 코인일지라도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코인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라면 주식보다 좀 더 큰 수익을 위해 진입하셨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하는 분들이시라면 시총이 5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수액도 돈이라는 그 소중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을 보면은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10만원 잃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 10만원 잃었는데 다음에 나 이거 20, 30%이 코인 오르면 금방 복구돼. 또는 나 선물 거래로 한 방에 복구할 수 있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돈 잃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원도 내 돈이고 수액도 내 돈이고 단 한 푼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그 소중함을 아셔야 그때부터 정말 투자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았나, 그때부터 투자를 하시는 게 진짜 출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본인이 어떠한 투자 수준의 레벨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이 좀 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